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잡고 있어야 되죠. 됐죠? 아,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리우스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는 임성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7시 31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또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기상 상황이 안 좋아져서 어머님들이 이제 현장에 오시려고 하셨던 많은 어머님들이 지금 줌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항상 보면 시작 시간에 다 들어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10분 지나야 많은 어머님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앞부분을 이렇게 서두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엘리트 그 설명회 어머님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요즘 이제 2022 교육 개정도 바뀌어서 지금 어떻게 도대체 돌아가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고 또 이제 의대가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의대를 갈 수 있는 희망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스타트의 이제 1부 순서에는 하정용 선생님이 오늘 그 2022 교육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통합과학이 바뀌게 되는가,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통합과학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을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보기 때문에 통합과학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특별히 통합과학 위주로 먼저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하정용 선생님 그 교육 개정 설명이 끝나시면 우리 시리우스에서는 어떻게 통합과학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선에서는 통합과학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그 난이도라든가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영찬 선생님이 또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선생님이 끝나시면 제가 3부에 서울대 25년도 올해 2025 서울대학교 그 입시 요강을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정용 선생님의 2022 개정 교육 개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용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육 개정,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이 이제 어떻게 중요하게 되었는지 그것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맡은 하정용입니다. 이제 우리 시리우스의 이제 엘리트 과정에 대한 메인 설명이 되겠고요. 첫 번째, 요 간단하게 변화하는 수능과 경향성. 물론 현재 이슈는 의대 증원이 다 몰아가고는 있지만 솔직히 당장 접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의대 증원 이슈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매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이고 몇 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고가 있는 파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좀 그 물음표들을 해소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통합과학이 이제 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고교학점제 현행과 우리 이제 고교학점제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뭐 고1 이상, 중3 이하로 있다면 완전히 이제 다른 입시가 되겠죠. 만약에 중3 학생을 혹시 데리고 있다면 고1 그 위에 입시를 경험해 보시고 그냥 이민 가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나라다. 그냥 완전 다른 체제다. 그러니까 비슷한 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 일단 보시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고1까지, 그다음에 이제 변경은 현재 이제 중3부터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현행 교육 과정이고, 자, 요거는 고교학점제입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뭐 이수단위, 요거는 뭐 학점 해서 하는데,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부모님들께서 이제 대학교 다녔을 때 우리가 뭐 직접 단원 뭐 이게 과목 같은 거 선택하고 그다음 학점 따고 못 따면 심지어 재수강도 하고 내가 이제 전공 과목 못 따면 학교 졸업도 못 하는 것까지가 현재 고교 학점제입니다. 고교 학점제도 확실하게 192학점, 특히 제일 중요한 과목들을 못 딴다? 그러면 미이수라고 해서 졸업시킬 생각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것도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A, B, C, D, E까지 해서 만약에 2등급도 못 받고 만약에 I등급을 받게 되면 무조건 재수강입니다. 재수강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학업 성취가 올라가면 2등급을 이렇게 맞게끔 하는.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의 의무는 그럼 거기서도 그걸 만약에 재수강을 못하면 어떡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쉽게 안착되기는 좀 힘들 거고요. 그다음에 학급별 시간표. 지금은 학급별 시간표고 이제 뭐 고2 때, 고3 때 자기 선택 과목에 따라서 약간씩 좀 이동해가지고 듣는 선생님이 달라지시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이제는 개인별 시간표가 되겠죠. 자기 원하는 대로 공통 과목 빼고 나머지 원하는 과목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딸 수 있습니다. 정말 영악한 경우에 현재 고교학점제가 시범 교육되고 있는 고등학교들도 있긴 한데요. 그중에서 정말 영악한 애들은 정말 자기 입시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수학이 너무 싫어. 그러면 공통 과목의 수학만 딱 듣고 고3 때 수학 파트를 그냥 전체를 싹 빼는 시간표를 만드는 애들도 있습니다. 실제 그것도 가능해지긴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시간표가 있을 거고,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선택할 만약에 과목이 지금 우리 학교에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옆 학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온라인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줌 예전 했을 때 기억들 나시죠? 그러면 그걸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되는데 지금 이쪽에다 전혀 여력을 쏟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뭐 위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으로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뭐 모든 입시 전문가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상대가 딱 치고 나오는 바람에 약간 고교학점제가 좀 흐트러졌죠. 그래서 여기가 상대 등급이다. 물론 9등급에서 5등급제로 이렇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상대 등급이다. 그래서 요거는 당장은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상대 등급으로 그냥 딱 결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9등급하고 5등급의 이제 여기서 이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9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고 1, 2, 3이죠. 4%, 1등급 4%, 11, 23, 40, 60, 77, 89, 96인데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좀 유의미한 대학을 가려면 3등급 컷에서 보통은 끊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래도 뭐 입시라는 걸 그래도 한번 해보려면 4등급 한 중반까지는 돼야 그래도 뭐 입시가 있는 거고 뭐 그 이후부터는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거의 그냥 비슷한 대학교를 갑니다. 뭐 특별히 입시가 그렇게 아주 막 중요하지는 않은 물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평균을 냈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한 학교가 300명이다 치면 현재는 12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33등이 2등급이고 69등까지가. 자, 그러면 300명이면 만약에 한 10반 있다고 치면 한 반에 30명이죠. 그럼 한 반에 30명이면 1등만 1등급입니다. 1등만.
그다음에 2등, 3등이 2등급이고 7등 정도까지가 3등급이죠. 그러면 어머님들이나 막 친구들, 야, 너는 3등급 맞아서 어떡하냐? 너는 4등급. 그런데 3등급 맞는 애들도 정말 지금 학교에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진짜 제 제자들도 보면 중학교 때도 되게 잘했는데 자, 너 지금 몇 등급이니? 저뭔 2등급 나와요. 어떤 건 3등급 나와요. 라고 하겠지만 예전 같으면 이거 뭐야 좀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스카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긴 하겠지만 3등급도 정말로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인서울이 간당간당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요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5등급제만 갖고 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내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치죠. 자, 그러면 1등급이 10%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이 여기 34%까지죠. 정말 그렇긴 하지만 3등급부터는 아마 거의 뭐 입시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펼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등급 치면 거의 현행의 이제 4등급 거의 마지막에서부터 5등급 이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바뀐 고교학점제에서는 자기 등급이 2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또 뭐 아이들이 뭐 또 선생님 뭐 저는 역시 정시 파이터였어요. 저는 뭐 역시 수능이 체질인가 봐요. 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얘기고 지금 학생들한테 제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애들한테 그다음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지가 거의 한 3년째? 예전에 중1들을 데리고 수업 시간에 야, 니네 고교학점제 한대. 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작년쯤에 중2들한테 야, 니네 고교학점제래. 여전히 생각이 없죠.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중3 애들한테 야, 이제 몇 개월이면 니네 고교학점제래. 했는데 애들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저는 몇 개월 후라는 말을 탁 꺼낸 순간부터 그냥 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변할 텐데 아직은 아이들이 크게 머릿속에서 이게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박힌 파트 보시면 10%까지가 1등급입니다. 물론 이게 등급이 펼쳐지고 1등급이나 2등급을 따기 쉬워지면서 뭐 난이도가 하락했다 뭐 이렇게 되긴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득을 볼 애들은 지금 요 애들이죠. 2등급에서 4%에서 한 10%요 레벨에 있는 애들도 1등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얘네들 중에서도 정말 큰 이득을 본 애들은 자사나 아니면 외고 같은데 영재고 같은데 가서 예전에는 그냥 자기 등급이 2등급이었는데 이게 지금 1등급으로 될 아이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겁니다. 가장 불행한 애들은 2등급에 여기 10%에서 11%에서 원래 난 2등급 끝이었는데 바뀐 데서는 2등급에서 여기까지도 내려가고 그냥 4등급하고도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 요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겠죠. 그런 아이들은 아마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선택을 하긴 하겠지만 현재는 1등급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쭉 펼쳐져 있다. 정말 못해도 무조건 2등급은 어느 정도는 따놔야 그래도 뭔가 생각해볼 만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행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사실. 그래서 5등급이고 상대 등급이고 물론 절대를 경계하긴 하지만 뭐 상대가 있는 이상은 뭐 큰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300명으로 따지면 30등까지. 자, 아까는 반에서 1등 정도만 1등급이었지만 자, 이제는 반에서 3등도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등급을 따기 위해서는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훨씬 더 조금 나아졌다, 수월해졌다. 근데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그럼 2등급 받던 여기 애들이 1등급 따니까 약간 하향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데 있어서 수능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일 수도 있겠는데 자, 고1까지는 현재 고1, 2, 3이 볼 선택형 수능입니다. 이건 어머님들이 뭐 익히 알고 계시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 독서하고 화작, 언매 있는데 난이도 차이가 항상 해마다 있고 뭐 조금 쉬워졌다 어려졌다 하고 내가 만약에 뭐 상위권을 원한다 그러면 또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긴 하지만 자, 바뀐 통합형 수능에서는 그냥 싹 다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이 갖고 온 부분이에요. 그냥 싹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학,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 내가 만약에 나 문법 자신 있어. 나 문법 천재야. 막 언어하고 아닌데 나는 이 글 구조 같은 거 다 해석 잘하는데 그럼 화법하고 했지만 자 이제 그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이들한테는 너무 힘들어졌죠. 일단은 이 국어 쪽으로만 특히 이과 애들이 조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쑥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은 확실히
이과 애들한테는 약간 쉬워졌죠. 문과 애들한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수원 수투에서 여기 있는 수원 수투 이걸 대수 미적으로 그대로 갖고 오고 요 미적은 여기 있는 미적 1이랑 미적 분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수학 1 대수, 수학 2 미적 갖고 오고 확통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미적이 여기 있는 미적이 따로 심화 수학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되게 막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냥 완전히 빼는 쪽으로 일단은 결정이 됐다는 거. 앞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변해져 있다는 사실 이렇게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과학학원인 만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제 과학이 등장하시게 될 텐데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현재 뭐 과학 같은 탐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는 9과목 중에 2개 택, 그다음에 과학은 물, 화, 생지, 원, 투에서 2개를 택합니다. 물론 뭐 서울대를 가지 않는 한 대부분은 원과목 2개 정도 하고 이것도 예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게 10년 전만 해도 야, 너 2과목 뭐 선택하냐? 그러면 당연히 화생이었습니다. 그냥 압도적인 비율이었어요. 화학 60%, 뭐 생물 60% 압도적인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화생하면 정말 용기 있는 사람. 아주 출중한 사람이죠. 지금은 화생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생지를 합니다. 저 의대 갈 건데요. 의대 가더라도 화생 선택 안 합니다. 왜? 표점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많이 보는 애들일수록 그 다음에 물리하고 화학은 문제가 뭐냐면 물리 올림, 화학 올림을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스페셜리스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앞부분을 찍을 애들이.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서 지금 보시면 현재는 그래서 그런 학업 부담을 싹 내려놓고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1학년 때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나눠놓긴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기죠. 왜냐하면 현재 과탐 과목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워서 계속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수능을 봤는데 지금 여기서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고1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고1 때 배우고 고2, 3 때는 통과 통사를 건들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2년쯤 후에 말에 고3 말에 갑자기 통과 통사를 가지고 수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혼란이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한 해법도 학교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보시면 현재 이제 바뀔 수능은 고교학점제의 수능은 그냥 딱 문과형 수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과 애들은 별로 뭐 차이가 없고 이과 애들은 아무래도 조금 뭐 수월해진 건 사실이고 그거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통합과의 통합사회 같은 것도 이렇게 보게 되겠다. 근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물론 둘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뒤에서도 잠깐 제가 정리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통사 통과에서 2개만 봤을 때 수능에 가장 영향을 미칠 건 과학학원에서가 아니라 당연히 통합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1년에 4번의 학력평가를 봅니다. 3월, 6월, 9월, 12월을 봅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학교 거 그냥 땡겨와서 보는 거고 중학교 때 얼마나 그냥 건실하게 생활했느냐 이런 거 보는 거고 6월 달부터 이제 고등학교 내용을 배웠던 통과 통사를 봅니다. 물론 기존에 이런 수능 애들이 보는 것처럼 상대는 아니고 절대로 보긴 하는데 1등급 비율이 통합사회는 그냥 애들이 학원도 안 다니고 자기가 그냥 야 시험 본다 그럼 생각하고 그냥 책이나 쭉 몇 번 읽고 하다가 보는데 통사는 학력평가 1등급 비율이 거의 30, 40%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통합과학은 물론 일반 선생님들은 야 통과도 못하냐? 야, 통과 정도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통과는 1등급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대비하거나 뭐 공부했던 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난이도의 입장에서 애들이 받아들이는 물론 뭐 교육청이나 그 나라에서는 비슷한 난이도예요라고 하겠지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난이도는 현재는 이 정도라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 여기는 우리가 수능까지는 신경 쓰고 있지 않은데 수능이 되면 난이도가 쉬워질 가능성은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난이도는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글밥도 훨씬 더 많아지고 추론해야 되는 내용들도 더 많아질 테니까 아무래도 통사보다는 통과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특히 이제 문과 애들한테는 정말 힘든 파트가 되겠죠. 처음에 다 배우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는 현행은 정시 40%입니다. 이것도 지금 몇 년째 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정시 40%가 목표입니다. 왜냐면 이게 결정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나중에 아이들을 고등학교에 보낼 때 정시형을 보낼 것이냐, 수시형을 보낼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정시 40%가 거의 상한선이라고 보고
그 어떤 대학교의 입학처장님이나 총장님도 40%를 원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솔직히 한 달 전쯤에 설문조사를 돌린 게 있는데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정시를 그냥 10%까지 내리자. 서울대도 40%는 아래로 까겠다. 지금 거의 이런 비중이라 솔직히 정시가 홀딩된 가능성보다는 홀딩되거나 무조건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제 제자들 중에 우리 정시만, 수능만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아이들의 앞길이 조금 더 험난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모든 걸 걸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요거는 아직 물음표대로 결정은 확실하게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가능성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변별력이 살짝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수시에서는 정시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수시만 쓱 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저 같은 거 있죠. 최저 같은 거 아니면 최저를 더 뭐하거나 강화하거나 최저를 무시할 만한 게 못한 게 수시 지금 합격을 하면 스카이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학교에서는 거의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일반 그냥 우리가 뭐 한 3등급 정도에 대해서 그냥 인서울하는 애들 중에서 이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은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20명이 합격했어? 그럼 그 중에 10명은 수능 때문에 최저 못해서 그냥 탈락되는 겁니다. 수시만 너무 바라본 결과도 있죠.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 저 수시로 납치당하고 싶어요. 수능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걸요. 그래서 심지어 아예 최저가 없는 걸로 6개 다 쓰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시에서는 정시 요소가, 정시에서는 또 수시 요소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죠. 정시에서 수시 요소가 실제 첨가되고 있죠. 서울대에서 2020년에 갑자기 넣겠다. 우리는 정량평가 하겠다. 그랬더니 고대가 2년 후에 정성평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2026년에는 한양대하고 연대에서 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들은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수시 한 길, 정시 한 길이었다면 이제는 수시, 정시 한 길로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저는 수시만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수능은 포기해요. 저는 내신은 포기해요. 저는 수능만 해볼게요. 할 때 이제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끔. 왜 나는 수시로도 갈 수 있고 정시로도 갈 수 있는데 이미 하나를 완전히 다 미리 포기해놓고 심지어 그게 포기 시점이 오는 건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벌써 고1 때 포기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 집안도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집안이 화목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불화만 가득합니다. 그걸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게 어머님, 아버님들의 역할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계속 해줘야 되고 아마 근데 늦어도 2학년 1학기가 지나고 성적표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결정을 어느 정도 하기는 해야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애가 2개를 다 잡고 끌고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분위기도 좀 만들어 주시고 계속 좀 으쌰으쌰도 해주시고 해주지 않으면 조금 힘든 파트가 되겠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제 표준 편차가 미제공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나가는 뭐 외고나 자사고나 뭐 영재고나 과고 같은 경우는 이 학교가 잘하는 학교니까 뭐 여기서 뭐 3, 4등급 맞았어? 그래도 잘했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일반고에서는 만약에 이제 표준 편차가 미제공되면 물론 뭐 어느 정도 아는 학교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 학교에서 얼마나 시험을 잘 보게 일부러 뻥튀기를 했는지 아니면 너무 쉬웠는지 너무 어려웠는지 이게 안 됩니다. 물론 성취 비율을 퍼센트를 내준다고는 했지만 그걸로도 할 수는 있다고는 했지만 확실하게 변별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굳이 표준 편차가 제공 안 되면 아니 내가 이 학교 가서 90점을 맞던 뭐 저 학교 가서 이 학교 가서 1등급을 맞던 이 학교 가서 1등급을 맞던 좀 쉬운 학교 가서 1등급을 맞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굳이 갑방고 가서 아니 머리 터지도록 내가 공부해가지고 어차피 일반고인데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제 의문부가 살짝 드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한 작년부터 굳이 내가 이렇게 빡센 고등학교를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될까? 어차피 등급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일반고라면 그래서 다른 구로 뛰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강남구 안에서도 조금 쉬운 학교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흔히 얘기하는 우리 시골 쪽으로도 내려가시는 그런 분들도 정말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빠른 선택이다. 뭐 훌륭한 선택인지 모르겠는데 빠른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하락 가능성이 실제로 생길 거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심지가 굳지 않아. 그래서 야 축구하러 가자. 그래.
야, 게임하러 가자. 그래? 야, 그러면 우리 찜질방은 어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걔는 빡센 학교를 보내야죠.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만약 우리 아들, 딸이 정말 심지가 굳다. 주변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냥 한 길만 보고 나간다. 이러면 약간 쉬운 학교 가서 좋은 등급 내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은. 현재 이거는 굉장히 많이 써먹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가까운 학교 가야지. 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애가 그 학교 가서 1등급을 딸 수 있을 것인가, 2, 3등급 내에 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철저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잠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내신 선택 과목에서 수강생이 많거나 그 다음에 난이도가 낮은 절대평가 과목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 제가 선택했는데요. 이건 우리 학교 애들이 거의 안 듣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등급 따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죠. 선생님, 여기는 1등만 1등급이래요. 저기는 4명까지 1등급인데, 저 과목은. 그러면 당연히 내 취향이 이쪽임에도 불구하고 저쪽 과목을 들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두 해에는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되게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물리, 화학, 생물, 지학하는 선생님들이 현재 자기 교과를 살짝 냅두고 야, 나는 니네들이 화학 들으면 니네들 통합 과정에 있는 그 화학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시켜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심지어 있고 그게 학교 전체에서 그렇게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도 실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입시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내신 선택 과목에서도 수강생이 많거나 난이도가 낮은 절대평가 과목으로 몰려서 내가 더 좋은 등급으로 학점을 따는 게 목표다 보니 이런 파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걸 알아두시고 교육 과정에서는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변화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과학의 변경 내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부 세부 단원이 어떻게 돼 있고 뭐 그런 자잘한 것들은 뭐 전혀 아실 필요가 없고요. 자,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학교 과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딱 물, 화, 생, 지가 이렇게 딱딱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할 것 없이 보통 전체 뭐 뒤에 있는 짜투리 단원 빼고 뭐 6개에서 7, 8개까지 해서 기계적으로 뭐 보통 두 단원, 두 단원, 두 단원, 두 단원 이렇게 딱 아주 기계적으로 배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야, 요번 중간고사는 물리화학이라는데 나 물리화학 못해. 나 그러면 기말에 승부를 내겠어. 생명지구과학 아주 좋아.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자, 그런데 통합과학이 되면 어렵죠. 그렇게는. 왜냐하면 통합과학은 현재는 가장 큰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단원 중에서도 하나의 소단원 안에, 그 소단원 안에 여러 과목들이 융합되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소단원입니다. 우주 초기의 원소와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기는 우리가 빅 히스토리라고 해서 가장 메인은 지구과학입니다. 메인은 지구과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에 또 이것도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융합과학 할 때 뭐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빅히스토리 부분 우리 앞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통합과학도 앞부분에만 너무 힘을 빡 주다 보니까 2학기 파트가 살짝 조금 애매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2학기 파트에 그냥 아예 통합과학 2를 그냥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자라는 그런 몰이도 있었는데 애들이 고교학점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바뀐 게 피곤한데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현재는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냥 놔둔 상태고요. 나중에는 뭐 더 개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지구과학의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뭐 태양이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파트 그다음에 화학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원자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뒤에 이제 스펙트럼 같은 파트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물리예요? 라고 하겠지만 빅뱅은 실제로는 천체 물리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상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작은 소단원이에요. 큰 단원도 아닙니다. 큰 단원의 작은 소단원 첫 번째 단원 하나에 이렇게 모든 과목이 융합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중에서 난 화학을 못해. 이제는 변명이 될 수가 없죠. 화학도 어느 정도 하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나 물리를 못해.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주 허다하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뭐 다른 소단원도 한번 잠깐 보시면 소단원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 그다음에 물질의 결합 규칙성 보시면 여기는 이제 또 화학 파트하고 지구과학 파트가 이렇게 융합되어 있습니다.
화학이 주인 듯 하지만 처음에는 지구과학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얘네들의 결합과 가지고 따지면서 이제 화학까지도 이렇게 이끌어주는 이런 파트입니다. 두 개가. 중학교 때는요. 단원 간 융합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난리가 나요. 선생님, 그 단원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하겠지만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그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단원명에서도 합쳐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주시면 화학하고 생명과학이 합쳐진 여기는 이제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이라고는 하지만 생명과학이 솔직히 메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무슨 각종 화학 결합들, 그다음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고분자 구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화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시고 통합과학은 이제 1과 2로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큰 줄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네 단원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거의 그대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통합과학 공부를 혹시 할 예정이거나 하고 계신다면 현재 통합과학 책으로 공부를 하셔도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과학은 통합사회보다 수능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머님들한테 상담할 때 이렇게 설명드렸죠. 어머님, 근데 실제 이건 저도 그렇지만 아니, 저보다는 어머님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베스트인 게 뭐냐면 중학교 레벨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중학교 레벨을 하고 그다음 뭐 심화를 듣던 뭐 한번 돌던 그다음에 반드시 통과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화학생원 지원을 넘어가는 걸 저는 원하긴 했었는데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좀 빨리 진도를 빼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중1, 2, 3과를 끝내고 통과를 드리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당시 통과가 뭘로 불렸냐면 불쌍하게도 우리 통과가 브릿지. 어머니 브릿지 들어야 되나요? 브릿지 선생님 브릿지 안 들으면 안 되나요? 브릿지. 뭐 이게 뭐하고 뭘 연결해 주나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연결해 주는 브릿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무시하게 통합과학이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은 어떤 브릿지냐? 대학교를 연결해 주는 브릿지가 될 겁니다. 통과는 무조건 중3 내까지 두 번은 무조건 돌리셔야 돼요. 기본 한 번 돌리시고 그다음에 중3 겨울방학 때 무조건 통과를 돌리셔야겠죠. 이거는 뭐 거의 모든 뭐 입시 전문가들 뭐 당연히 기본 예상입니다. 그래서 요건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수능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 통합과학 1, 2로 분리되는데 요거는 기존에 있는 책을 1학기 책하고 2학기 책으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물론 통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눠놓은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자, 세 특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 특도 학생부 쓰시다 보면 당연히 내신이 메인으로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세특입니다. 세특 몇 줄 기가 막히게 잘 받아도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나 합격 여부가 정말 달라집니다. 이거에 인생을 거는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국제중 같은 걸 미리 보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국제중을 미리 보내놓으면 약간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세특이나 학생부 작성하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일반중 애들하고 그 국제중 애들이 그 세특이나 그는 학생부 기입하는 건 레벨이 달라요. 일반중 애들은 아무런 고민이 없지만 그냥 써줬어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친했는데 이렇게 써줄 줄은 배신이 돼. 딴 애랑 봤더니 저랑 똑같던데요? 라고 하는데 국제중 애들은 정말 선생님 찾아가서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 다 신경 써가면서 하는 걸 미리 체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가서도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뭐 국제중이 그렇게까지 뭐 가서 미리 치열하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게 사실이다. 그래서 좀 더 뛰어난 세특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당연히 뭐 수업하고 앉아있는데 여기서 뭐 우리 애가 막 이렇게 잠만 자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이 좋은 세특이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잠만 자는 애는 나는 정시 파이터다. 나는 수능으로 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그냥 딱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포기하기에는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이 학생부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정시 파이터처럼 로또 맞을 확률도 상당히 줄 거다. 그다음 정시 파이터란 말이 왜 유명하냐면 정말 로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된 애들이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떠드는데 정말 극소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성적이 잘 안 나오죠. 우리도 복권 맨날 사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되는 사람만 나와서 맨날 인터뷰하지? 안 되는 사람들은 쫙 깔리죠. 정시 파이터 하는 애들 중에서도 수능만 열심히 파는 애들 중에서도
대부분 잘 된 애들만 나와서 하지 대부분은 또 재수의 길을 선택하는 애들이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한쪽 길로 치우치지 않게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그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세분화가 될 겁니다. 세분화가 될 거죠. 특히 엄청나게 주요 과목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더 세분화가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통합과학, 현재통합과학입니다. 이게 내신하고 수능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능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내신을 잘 하진 않습니다. 또 내신 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수능을 잘 하지도 않으시죠. 약간 좀 서로 결이 조금 약간 다른.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현재 내신 통합과학, 뭐 이건 일반적인 내신의 전체적인 겁니다. 덜 틀리기입니다. 목표는 만점이에요. 목표는 만점이고 덜 틀리기인데 어떻게 덜 틀리느냐? 이해는 당연한 거고 뭘 완벽하게 암기하느냐? 선생님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처럼 PPT 쓱 보여주면서 야, 이거 중요해, 이거 없음 기억했어? 오케이, 자 넘어가. 그런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교과서에 없던데요? 아, 내가 보여줬잖아.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또 프린트에 있습니다. 프린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애들이 100점 맞는 거 싫어서 그걸 또 소수령으로 점수를 막 0.5점씩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서 애들이 정말 치사하지만 교과서 다 살펴보고 프린트 다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뭐 영상이나 PPT 같은 거 다 살펴보고 나서 완벽하게 다 잡아내서 덜 틀려서 만점 맞을 수 있는 게 요게 핵심 내신의 현재 통합 과학입니다. 자, 그런데 수능은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현재 수능 경향을 보면 이거는 당연히 더 맞추기입니다. 우리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나오면 1, 2, 3페이지까지 후다닥 풀고 마지막 페이지에 인생의 모든 걸 겁니다. 보통 한 문제당 뭐 한 1분, 30초, 2분 안에 풀어야 되지만 마지막 거에는 막 진짜 한 5분, 6분을 할애해서 앞에 거 다 땡겨가지고 그것도 다 땡겨서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 맨 뒤에 거를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맞추면 등급 하나가 굉장히 위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당연히 이해는 기본하지만 빠르고 완벽한 추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신 문제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생각해내야 되고, 그다음 완벽하게 생각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생각으로 점수를 딸 수 있어야 수능에서 더 좋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뭐 여기서 이제 킬러 문제니 그런 것들이 등장을 실제로 했던 거고, 킬러 문제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은 계속 아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통합과학은 아직은 수능 쪽으로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서 학력평가를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는 하겠지만 학력평가는 아직 전혀 그 수준에는 미치지는 못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 다행인 건 뭐냐면 EBS의 연계는 현재 유지되고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수특하고 유지가 되면 이제 수특 수완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특에서 한 2점짜리 문제 정도, 그 정도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빠르고 추론하는 건 3점 문제, 그리고 그걸 좀 더 뛰어넘는 문제들이 출제돼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하지만 이제 중2, 중3들은 조금 불쌍하겠죠. 통합과학이나 통합사에 대한 기출문제가 없다는 거. 얘네들이 이제 첫 해, 두 번째다 보니까 얘네들은 아무래도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뭐 학생도 그렇고, 모두 다 굉장히 많은 좀 고통의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오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신 같은 경우는 교과가 개정되더라도 선생님들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있었던 전 교과 개정 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능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 알아두시고 이제 어느 정도 돼야 안정화가 되냐면 중1 정도 돼야 이제 기출문제가 살짝 안정화되지 않을까. 요쯤은 돼야 그래도 이제 뭐 모의고사도 여러 번 봤을 거고 수능도 한 뭐 2번은 봤을 거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요 정도 때쯤부터 좀 대응하기가 좀 더 쉬워질 수도 있겠다. 그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과학에서는 어떻게 크게 변하느냐? 요거는 뭐 솔직히 아주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배우고 있는 4개의 큰 단원에 앞뒤로 작은 단원들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 과학의 기초고요. 기본량과 단위, 측정과 어림, 그다음에 정보와 신호. 기본량과 단위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09 교육 개정 과정 중에서 이제 물리 1 파트에 있는 내용, 막 그때 막 해시계 가지고 뭐 어떻게 측정을 하니, 뭐 길이 갖고 어떻게 하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솔직히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량과 뭐 이거 교과서를 봐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량과 단위 같은 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측정과 어림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거는 약간 조금 깨어 계신 중학교 같은 분들은 수행평가에서도 측정과 어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측정할 때는 얘들이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몇 뉴턴이요, 몇 킬로그램이요, 뭐 이렇게 했었다면 지금은 뭐 유효 숫자까지 맞춰서 얘는 몇 뉴턴이요, 뭐 얼마까지요, 반올림 어디서 해, 어림 어디서 해, 이렇게까지 하는 학교들이 강남구에 제법 됩니다. 특히 여중에서도 많습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측정과 어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잡고 정보의 신호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내용이 1단원에 하나 추가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단원의 과학과 미래사회.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대였던 바로 그 파트. 그렇죠? 메르스하고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쳤고, 그다음에 현재 가장 핵심인 인공지능과 과학탐구, AI가 있겠죠.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이것도 현재 핵심이죠. 로봇. 그다음 과학기술과 윤리. 그래서 요 파트가 지금 앞단원하고 뒷단원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에서는 얘네들이 그렇게 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 그거는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혹시 뭐 소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주제 탐구를 할 때 가장 핵심은 아마 대부분 여기에 몰릴 겁니다. 예전에도 다 싹 다 여기에 몰렸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엄마, 나 진짜 주제 탐구하고 싶은데 내 폰은 공신폰이라서 사물 인터넷이 안 돼. 엄마 광고 받지 이거 뺑글뺑글 돌리는 거 나는 최신 갤럭시 폰이나 아이폰이 필요한 것 같아. 자, 이제 그럼 또 여기서 싸우죠. 엄마 면접관이 물어봤는데 사물 인터넷이 난 뭔지 몰랐어. 근데 내 친구는 다 알던 걸. 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엄마,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3만 불대 AI 로봇을 앞으로 3년은 출시한대. 엄마 하나 사주면 안 돼? 한 4천만 원 하는데? 난 그래서 이 인간과 우리 로봇 사이의 이 관계를 실제 내가 주제 탐구 한번 해보고 싶어. 자, 이런 식으로 뭐 나오진 않겠지만 사물 인터넷까지는 살짝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공신폰을 했을 때 뭐 면접관들이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엄청나게 대답할 텐데 공신폰만 딱 쓰던 애들은 나 문자만 봤는데 이런 것도 되는 거였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억압 뭐 이렇게 저도 공신폰을 써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아마 세특 주제나 아니면 내가 뭐 소논문이나 주제 탐구 같은 거 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용 추가 삭제도 아주 뭐 큰 부분이 막 들어가진 않습니다. 물질과 규칙성 파트에서 여러 가지 신소재 파트가 딱 되고, 그러니까 물질의 전기적 성질, 그러니까 물리 쪽으로만 좀 더 이렇게 싹 강화했습니다.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그런 신소재 같은 것들은 이렇게 싹 빠지고요. 그다음에 변화, 요거는 조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 변화에서의 에너지 출입. 이건 중1 때도 한번 배우고,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에서도 한번 이렇게 배우는데, 요거는 약간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에 따라서 전체 난이도가 어느 정도 약간 좌우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뭐 화학 반응식을 세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계산을 하는 그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과 에너지 파트에서 전기 에너지 수송. 요거는 현재 애들이 약간 그래도 공부하면서 발전 쪽보다는 전력 수송 쪽을 조금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파트는 발전에 조금 더 어떻게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느냐에 집중되고 전력 수송이나 전기 에너지 수송 쪽은 현재 이렇게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저의 가장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마지막 파트기도 하고요. 자, 수능에서 통합사회에 비해서 통합과학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요거는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사도 그렇지만 통과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서 문과든 이과든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문과든 이과든. 현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일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탐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탐런. 이과 애들이 원과목이 너무 어려우니까 참고로 현재 원과목이 어느 정도 대단한 과목이냐면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이 한 과목 공부하는 게 저기 문과 과목 탐구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됩니다. 공부량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걸 또 2개나 선택해야 되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애들이 아예 그냥 과학 탐구 하나를 빼고 사탐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걸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빠른 학교는 또 머리 좋게도 우리는 그런 탐구에 제한이 없어. 자, 어서 약간 좀 괜찮은 학교들 중에서 이렇게 해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탐 쪽으로 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아예 사탐 런 가능성이 사라졌죠.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문과든 이과든 누구나 다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난이도는 아무래도
물론 또 사회학원에 가면 어머님들 사회가 더 어렵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거의 통계적으로 데이터로 나왔을 때는 통합과학이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2 이후 이건 약간 좋은 쪽은 아니고 애들 입장에서는 좋은 쪽인데 학교 수업적으로는 파행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고2 이후 우리가 현재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이라고 불렸던 그 파트가 물리, 화학, 생물, 지학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파트 수업이 할 때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야, 이거 너 2년 후에 갑자기 수능 봐야 되는데 갑자기 2년이 가운데 붕 뜨니까 야, 내가 이 수업을 할 때 내가 통합과학 파트가 있으면 여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가르쳐 보겠다. 그래서 네 기억을 내가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통합과학이 나오는 파트만 좀 더 메인화돼서 중요하되고 나머지 과목, 나머지 단원들은 약간 소외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과목인데 이거는 뭐 학교 입장에서는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게 되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생지 수업이 통합과학과 연관되어서 있는 단원에 집중될 가능성.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을 어머님들이 보시고 고교학점제에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 통합과학이 중요해진 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아이들한테 자, 니네들이 세특을 쓰고 주제 탐구를 하려면 진짜 여기에 있는 것들 몇 개만 찾아봐도 니네들 인생이 바뀌고 쓸 내용이 충분히 많을 것이다 해서 기왕 유튜브 볼 거라면 물론 뭐 인스타 보는 인간들도 있고 쇼츠 보고 릴스 보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그런 인간들이 더 허다하지만 어차피 그런 걸로 시간 끌 거라면 여기 있는 거 봐라. 여기는 뭐 그냥 TBS 스페이스타임은 영어 조금 되면 요즘 그래도 자막도 잘 나오니까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고등학교 정도 과학 정도 했으면 정말 깊이 있는 현재 제일 메인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여기는 진짜 현재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탑 과학자들, 탑티어 과학자들이 나와서 뭐 실제에 대해서 그다음 현재 이론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수행평가 간단하게 쓰고 싶다. 그럼 너무 유명하죠. 프르츠기자크.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여기는 뭐 그냥 굳이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파트도 굉장히 많은 영상이 굉장히 아주 간단한 이렇게 영상도 몇 분 안 되는 영상으로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봐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면접관들이 뭐 하나 툭 던졌을 때 면접관보다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도록 세특이나 이런 거 주제 나왔을 때 세특 그 면접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익히 보던 주제들 익히 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이런 데서 특이하게 생기신 분 이름 하나 딱 적고 그분 하나 집중적으로 쫙 파고 들어가고 그 면접관이 이분은 누구니? 이분 모르셨어요? 그러셨구나. 제가 약간 불편할 뻔했네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과학적으로 잘 풀어간다면 조금 더 괜찮은 점수를 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 설명은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설명해 주신 저희 하정용 선생님한테 한 번만 더 박수 부탁드릴게요. 복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늘 보시던 그 선생님들하고는 좀 다르시죠. 예. 저희 하정용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 모자 쓰시는 선생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개구지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저희 학원 통합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김영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찬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립에서 과학 맡고 있는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거부터. 네, 지금 하준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원래 설명회를 아마 대치동 전체에서 가장 짧게 하는 선생님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하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 통합과학이 이렇게 고1하고 수능 때 이제 같이 나오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지금 현재 화두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요것도 이제 하준 선생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요게
물과 생지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서 이제 요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이제 균형 감각을 잃으면 바로 이렇게 시험을 망치는 거가 되고요. 현재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단원이 다 끊겨져 있거든요. 끊겨져 있는데 이제 통합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고사를 보더라도 이제 약간은 이제 한 과목이 약하면 점수가 안 나오고 또 이제 중간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기말 1학기 기말이 가면 또 중간고사께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균형을 잘 맞춰서 계속 습관적으로 이제 계속 루틴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지 점수가 잘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예, 기존의 통합과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새로 들어간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걸 안 들어오나 봐요. 안, 그리고 이제 이거 1학기 때 이렇게 세 단원 배우고요. 2학기 때 이렇게 세 단원 정도 배우는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중등과학과 통합과학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단원들을 해놨는데 70%가 통합과학과 겹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등과학을 잘하면 통합과학도 잘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학생들이 중등과학에 대한 어떤 에너지는 그렇게 많이 쏟고 있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특정 단원 암기했다가 까먹고 암기했다가 까먹고 이런 휘발성 있는 수업들을 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데 통합과학은 이게 70%가 깔려 있으니까 중등과학은 반드시 공부를 하고 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과학이 이제 이렇게 꾸준히 돼 있는 친구들은 이제 훨씬 통합과학을 접근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통합과학도 해야 되니까 여기 중3도 계시지만 중1, 중2도 있으면 중등과학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중등과학에서 이제 탄탄하게 하면 어차피 통합과학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중등과학도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단원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저는 여기 이제 여기 좀 이렇게 킬러 문항 비슷하게 좀 어렵게 나오는 파트들을 조금 세분해 놨는데 역학에서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생명에서 유전 정보하고 형질 발현이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렇게 빨간 거로 표시해 준 부분은 현재 내신 통합과학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오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이제 이게 앞부분이 어렵지 않은 건 아닌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빨간 거로 칠한 부분들은 1이나 2에 좀 의존하고 있는 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 거로 칠하지 않은 부분 쪽은 그냥 통합과학이나 중등과학 심화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2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화학변화에서 산화환원하고 상가연기가 조금 어렵게 세팅돼서 원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에너지에서 발전과 송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전 쪽이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발전 중심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1하고 2가 걸려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합과학은 70%가 중등과학입니다. 그리고 30%가 1하고 2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학생이 뭐 B를 맞을지 A를 맞을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고요. 아무튼 중등과학이 기초가 되지 않은 통합과학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빨간색 부분은 1, 2인데 조금 이따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요 빨간색 부분들이 어떻게 1, 2랑 같이 연결돼서 출제되고 있는지 예시 문항들 좀 실어놨으니까 그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내신 통합과학인데 요거는 좀 관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통합과학을 현재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고 하준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제 요거는 현재 중3, 중2가 보는 통합과학은 똑같습니다. 이제 현재 중3이나 중2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앞으로 고1, 2년 뒤에 고1 때 볼 거는 거의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고 학교에서도 어차피 소스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기존 통합과학의 내신형 문제하고 유사하게 내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요거는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술형 문항이 증가하는데 현재는 한 20%? 25% 정도 내고 있거든요. 학교별로. 근데 요게 최소 40%까지는 낸다고 하니까 서술형을 대비하지 못하면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서술형 대비는 이제 시험 대비 다가와서 마지막에 이제 빈칸 넣기나 이렇게 요런 걸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아주 이제 과목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개념반부터 서술형 정도를 어느 정도는 넣고 실전반에서는 이제 서술형이 많은 양을 차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전체에서 40%인데 영향력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하느냐인데 요걸 잘 세팅하는 학원은 사실 고등부보다는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영재고를 맡고 있는 중등과학 쪽이 이 서술형 쪽을 포장하고 가공할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에서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고등에서는 조교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세팅하고 있는데 조교나 대학원생을 통해서. 근데 저희는 영재교하고 저희 강사들이 직접 세팅을 하는 거니까 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서술형이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지를 잘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 중1이 보는 내신통합과학과는 이제 수능으로 보는 때는 요게 중1은 이제 올해 통합과학 예시문항이 나오거든요. 예비문항이 나오고 또 한 번 2차로 나올 텐데 이제 그거를 보고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1은 이제 몇 년 있다가 내신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내신부터 이제 수능형을 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고요. 현 중2, 중3들은 그냥 기존의 내신 대비 형태를 취하시면 되니까 현재 중3이 있고 중1이 있다면 그 친구들도 아마 통합과학의 문제가 다를 거 생각해서 형이 보던 거 동생 보여준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1은. 그래서 약간 중3과 중1이 약간 차이가 있고 수능의 문제는 아직 예비문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건 이제 예시문항인데요. 오른쪽 거는 이제 생명2에서 갖고 온 거고요. 생명2에 이제 기출 모이고 왼쪽 거는 이제 통합과 학교 기출 예시입니다. 근데 그림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림 형태를 보면 이제 비슷하고 기질의 농도라든지 축 잡고 있는 거라든지 여기는 효소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기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요. 뭐 거의 유사한 문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림이 비슷하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 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생명 파트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이쪽에 있는 오른쪽 그림을 이제 조금 자세하게 그려놓은 거고 마찬가지로 생명2에 있고요. 그냥 통합과학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 선생님도 생명 전공하신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약간 원보다는 2에 조금 중심이 실리는 통합과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학인데요. 여기도 이제 그림이 좀 비슷하고 원자 모양도 좀 비슷하고 하고 이제 구성 원자 수도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화학 원에서 조금 유형을 따와서 문제를 출제하신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학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학 원에서 이렇게 그림을 따와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조금 세팅해서 나온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학 원 여기 요 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림이 유사하고 따온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림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자석이 통과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생명은 약간 투 중심 현재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원 중심으로 약간 아까 30%의 통합과학이 이렇게 이제 예시 문항하고 연결돼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은 뭐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 요거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고요. 뭐 9등급제로 나누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여기 뭐 당연히 선택 과목하고 연계된 부분의 난이도 상의 문항들이 출제가 당연히 될 거고 어렵게 한두 문항 나올 거라고는 똑같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요 융합형의 문항들이 다수 출제돼서 현재 수능을 준비하는 통합과학 선생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림을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다, 자료를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파트를 중심으로 이제 세팅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개인 강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역량은 아니고요. 팀이나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집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이제 시리우스 통합과 이렇게 강좌를 듣는 순서인데요. 아까 중등과학에서 이렇게 중등과학은 반드시 수업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에서 이제 길라잡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상호 전환해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현재 기존의 원 과목이나 원림화학 쪽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학년 쪽은 이제 통합과학 입문편이라고 해서 조금 더 쉽게 구성된 교재를 시작해 갖고 통합과학 개념편하고 길라잡이 정도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어머님들이나 그 아버님들이나 이렇게 제일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요
요 순서일 거예요. 요 순서고 이게 얼마나 걸리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시면 아래 데스크에도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해야 되고 얼마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으니까 요걸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부원장님이나 원장님이 나 강사들이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세팅한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효율적으로 짜여진 것 같습니다. 통합과 교재 종류들인데요. 크게 입문편 있고요. 예, 저학년용으로 이제 그림하고 현상 위주로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편하고 실전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편하고 실전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좀 개념을 좀 많이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실전편은 여기 이렇게 색깔로 해놨는데 원투 연계문항들하고 서술형이 이렇게 조금 연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해 놨고요. 내신편은 이제 고1 3월에 가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돼 있고 현재 중3에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뒤에 나와 있는데 실전편까지는 아까 하준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편하고 실전편 요 두 개 정도를 이제 수업을 듣고 중3 때까지 듣고 겨울방학 끝나고 고3 3월에는 내신편을 들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거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화가 약하면 물화만 이렇게 들으면 되고 생지만 들으면 되는데 이걸 뭐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제 요건 조금 방어적인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치 그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약간 사이드 메뉴 비슷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주된 메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렇게 지금 거시기 하고 약간 부족하다 생각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좀 추천하진 않고 그 대신 이제 요거를 강력히 필요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개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화반과 생지반이 요 회차보다는 조금 적게 해서 조금 물화가 너무 집중되는 친구들이나 생지가 집중되는 친구들 하는 건데 현재는 요 반들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이제 이 형태로 다 모든 학원들이 가기 때문에 요거는 점차적으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필요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정 과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현재 이렇게 방어적으로 깔아놓은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과학은 아까 하준 선생님 말씀하신 주신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신편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전에 개념하고 실전까지는 이렇게 진행을 시켜서 가야 되고 내신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현재도 고1, 고2, 고3 내신을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실수해서 틀렸다. 아는데 틀렸다. 뭐 집에서는 다 풀렸는데 뭐 직접 풀어보니까 안 되더라. 그게 정확하게 본인이 뭐 한 번을 제대로 돌리거나 두 번을 제대로 돌리거나 했는데 이 지역 학교나 내신에서 A등을 맞으려면 10% 안에 들려면요. 세 번은 최소한 돌려야 됩니다. 세 번은 기저 돌리고 약간 가혹스럽긴 하더라도 이게 막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신이라는 게 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기본적으로 세트하고 고1, 3월에 이렇게 세 번째로 돌려도 10% 안에 들을지 안 들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이제 그러려면 중3 2학기 시작하는 지금이 7월이잖아요.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요때부터 통합과학을 많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아직 많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들어주시면 해갖고 지금 설명회도 하고 하는 건데 아무튼 뭐 7월에 시작해서 9월까지 해서 한 번 듣던 아니면 9월에 시작해서 11월까지 한 번 듣고 겨울방학에 한 번 듣던 아무튼 이렇게 두 세트를 조금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리우스만이 할 수 있는 통합과학이라고 제가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 모습은 저희가 실제로 15개 주제별 나눠서 원장님이 뭐 이렇게 정해주신 것도 있지만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14명의 선생님하고 원장님이 이렇게 모여갖고요. 뭐 이렇게 앉은 건 아니지만 이게 비슷하게 앉아갖고 세미나도 하고 5개념도 좀 수정하고 그다음에 각 전공별로 갖고 계시는 동영상 자료들도 혹은 교재 자료들도 다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 강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형의 일타 강사 혹은 통합과학을 크게 하고 있는 강사들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조교나 대학원생을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능 1타 선생님들 가도 뭐 현우진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만 빼놓고 나머지 1타 선생님들은 조교가 10명이 넘지 않습니다. 10명이 넘게 데리고 다니는 선생님도 계시긴 한데 그중에 3, 4명은 행정조교예요. 그래서 만약에 12명이 있다. 그러면 4명은 행정조교고요. 8명이 이제 과목을 이렇게 분담하고 교재를 하는 건데 저희는 14명의 전공 조교 선생님도 아니고 대학원 선생님도 아니고 강사들이 직접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는 어디에 내도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장님도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이 세미나를 저희가 진행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화요일 날마다 매주 모여서 상반기에 진행한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교재 지금 작업들 하고 있는 거 완료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단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 번째 시리우스만이 할 수 있는 통합과학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앞에 조금 거실했으니까 여기는 제가 유일하게 글자를 크게 써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고등부 1, 2, 3을 하다가 이제 시리우스 와서 중 1, 2, 3도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좋은 얘기로는 뭐 친밀함, 쓰담쓰담, 뭐 섬세함 이런 거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참을성하고 기다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조금 더 풀 수 있을 때까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참고 그다음에 학생이 너무 이렇게 발랄하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활발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참을성과 인내력이 여기가 시리우스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등부에. 그래서 이건 고등부 선생님이 갖고 있을 수 없는 어떤 장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 장점하고 요거를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을 좀 선택할 때 좀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7월에 개강하고 있는 반이고요. 이제 요때 한 바퀴 돌리고 9월에 돌릴 친구들은 돌리고 만약에 요때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9월이나 10월이나 11월에 다시 개강하는 반들을 들어주시면 되고 요게 이제 현재 있으니까 이제 시간 학생들하고 좀 의논해서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듣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시리우스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건 이제 건물 사진이고요. 홈페이지에 있는데 보통 시리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앞쪽을 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맨 앞쪽에 있는 글자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감성적이고 되게 좋은 얘기인데 여기 늦지만 훨씬 빠른 학습 방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는 요걸 좋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고등을 가르치다 보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조금 그 시행착오를 겪는 게 개념 수업을 예를 들어서 화원이면 개념 수업을 주구장창 들어요. 뭐 개념 수업을 듣고 개념 심화를 듣고 다시 또 6개월 있다 다시 개념도 듣고 이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 입문할 때 개념만을 들을 때 되게 어설프게 들어서 그래요. 근데 처음에 그 개념을 정확하게 듣고 입문할 때 개론을 혹은 자기가 논리적인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보통 한 화학원 개념만 예를 들어서 한 재수할 때까지 한 7, 8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듣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글을 누가 썼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늦지만 훨씬 빠른 학습이라는 게 그런 의도가 아닐까. 이제 처음 입문하고 어차피 중1, 중2, 중3이 통합과학을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때 조금 올바르고 확실하게 빠뜨리지 않고 개념을 좀 꼼꼼히 해서 뭐 조금 다른 학원보다 회차가 조금 큰데 이거 4회차만 줄이면 다른 학원에서는 좀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회차가 많은 이유 혹은 시간이 좀 많은 이유도 좀 이해해 주시고 원장님이나 저희에서는 이제 조금 처음 개념을 잡을 때 너무 비효율적으로 잡지 않고 한 번에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회차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설명해 주신 우리 김영찬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영찬 선생님은 화학 논술까지도 지금 되시는 분이세요. 수능 논술까지 하고 계시고요. 아까 김영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학원에는 거의 전공자 위주로 많이 짜져 있고요. 이따가 이미 나눠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다 전공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세미나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머니들 앉아 계신 이 강의실입니다. 이 강의실에 저희가 주제를 정하고 선생님들마다 나오셔서 전공 선생님들이 그 전공 과목에 해당하는 통과를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띄우고서 서로 정보를
알려주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알려줘야 되는가, 아이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가를 늘 저희는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보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학년까지도 이제는 통과를 시작할 때가 됐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학원이 워낙 그 영재 쪽으로 유명한 학원이다 보니 정말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포인트가 잡혀서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엘리트 라인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정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가장 그냥 일반적인 다른 학원이나 그 다음에 엘리트 라인의 어떤 그 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똘똘한 아이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갈 친구들과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정말 똘똘해서 영재고나 과학고를 갈 친구들을 다 아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함께 공부를 하다가 각자 자기의 진로가 선정이 되면은 흩어져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학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는 엘리트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원은 이렇게 세 가지 커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처음에 익스플로링 과정 다 아시죠, 어머니? 초등과 중등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는 주가 됐던 지니어스 과정입니다. 올림 과정이죠. 근데 이 과정은 뭐 당연히 관심 있으신 어머니들도 계시지만 이제 내 아이는 올림 쪽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위한 또 엘리트 과정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이제 이 엘리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합과학이 워낙 중요해졌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원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는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겨울 때부터는 아마 이제 물리원 이렇게는 설명 안 드릴 것 같고요. 이제 물리학, 그 다음에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으로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우리가 원이라고 지금은 지칭을 할게요, 어머님들. 그래서 선택 과목이죠.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왜 선택 과목을 미리 좀 공부를 해야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예전에는 문과 계열이라고 해서 통합과학만 정말 높은 점수를 받으면 또 이렇게 대학을 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또 상위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최상위권은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25년도 이제 서울대 입시를 잠깐 보시면 아직까지는 원투, 투투라고 해서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2, 화학 1, 화학 2 중에서 반드시 한 과목을 응시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서류 평가를 할 때 중요시 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국영수과 외에도 음악, 미술, 체육 등 전 과목을 충실히 이수했는가와 그리고 서울대에서 교과 기준, 이수 기준 충족 여부 및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현황을 고려해서 평가하겠다. 즉, 내 아이가 선택 과목과 전공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것도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만 잘 보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세특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부에 적혀 있는 걸 보면 아이가 무엇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는지까지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오는 지적 호기심 또는 여기서 보면은 학습 수행 과정에서의 주도성, 그 다음에 과제 능력을 등의 학업 소양을 평가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세부 특기사항, 세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정말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아니면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과연 중요 과목만 잠깐 뭐 몇 개만 해갖고는 고등학교에 가서는 내신 따기가 바쁜데 이걸 다 할 수 과연 있을까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좋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음악, 미술, 체육 전 과목의 모든 과목을 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활동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되게 바쁘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이는 너무 늦게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 이제 면접 및 구술고사가 있는데요. 이 구술고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원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 물론 앞으로 2022 개정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사실 아직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험 문제가 물리 쪽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 면접을 갔는데 나는 화투를 했어. 화학원 화투를 했는데 물리가 나온 거예요. 그럼 물리를 공부하지 못했던 이 친구들은 면접에 응할 때 부담이 됐던 거고 완전 낚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폭넓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통합과학 문제가 사실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을 지금 보시면 이제 수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한다. 그리고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히 어떤 과목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화학과 생물 쪽에 관련된 내용도 나올 거지만 지금 별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디서 출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의대를 간 친구들을 물어보면 예과에서 물리를 배우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걸 준비하지 못하고 물론 당장은 대학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당장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만 치중을 했을 때 과연 이 친구가 서울대나 뭐 이런 연세대 아니면 의과대를 들어가서 그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가도 고민을 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잘 못 따라가서 아까 어떤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대학생인데 고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수업하고 있는데 와서 같이 수업을 듣기도 한답니다. 왜? 자기는 물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니면 나는 생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벌써 굉장히 오래됐을 때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신 게 있어요. 아, 자네 강사지? 제발 주기율표 좀 외워서 올려보내라. 왜냐하면 교과 과정에서 20번까지만 외우면 됐잖아요, 화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 20번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셨던 게 단위 환산 좀 제대로 시켜서 보내라. 어려운 문제는 잘 풀지만 생각보다 단위 환산을 못한대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리고 꼼꼼하게 공부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문제는 대학원에 가서 다시 재수 아닌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좀 일찍 시작을 할 수 있다면 통과하면서 통과를 끝내고 원을 배우고 원을 배워서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중3 때 다시 한번 통과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과 쪽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그게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대학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통합과학 정도면 괜찮겠지만 예, 저희 학원은 그런 학원이 아니다 보니 그런 친구들보다는 상위 1%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상위 1%로 가기 위해서는 전공 과목과 관련된 깊이 있는 수업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과학을 하시고 통합과학을 했는데 내 아이가 정말 과학을 좋아하고 성적도 너무 잘 나와. 그래서 한 번쯤 올림 대회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쪽으로 라인을 트시면 돼요. 그리고 내 아이가 해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통합과학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조금 어렵다 한다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기본과 실전도 있지만 중간에 저희는 길라잡이라는 단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길라잡이는 물론 화학과 물리 위주로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그 부분을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통과를 들어서 실전편에 들어와서 다음 실력을 다지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학원의 엘리트 과정은 통합과학과 그 다음에 개념을 가리키고 있는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과학원 이거는 이제 요번까지만 원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주 1회 3시간으로 16회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깔린 수업을 보시면 4시간으로 12회 과정도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원 과목은 선택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택 과목은 주 1회 3시간씩 16회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라는 거 다른 학원과의 약간 차별화를 준다면 수업 외에 아이들한테 맞춰서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수능 문제를 원하면 아이들 수능 문제를 더 챙겨주시고 추가로 숙제를 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기본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기본적인 문제들도 따로 발췌해서 숙제로 내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수업들을 하는 학원이 사실 중학생들 지금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수업을 하시는 수업이 얼마 되지 않죠. 이 주변의 학원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아이들 부족하면 불러다가 개별 수업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교재는 지금 통합과학 교재는 완자와 그 다음에 조금 2학년 친구들은 좀 쉽게 가볍게 가자 해서 내공의 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리학하고 화학은요 저희 학원 자체 교재고요. 2022년 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저희 자체 교재가 조금 어렵다? 그럼 조금 더 쉬운 문제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계시고 이거 충분히 훌륭히 잘 해냈어? 그리고 선생님 저 문제 더 풀고 싶어요? 수능 문제 더 나눠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방학에는 생물에 깔렸는데요. 생물은 이제 저희 하희성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생물 올림피아드에서 항상 전 아이들을 모두 입상권에 넣어주시는 선생님인데 하이탑으로 일단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전공 선생님이신데요. 여기는 지금 물리라고 써있지만 여기 엘리트 선생님들은 거의 다 통합과학도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선생님들이 뒤에도 잠깐 앉아 계시지만 영화의 댓글 부대 아시죠, 어머님들? 네, 저희는 답글 부대가 있습니다. 지금 옆 강의실에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열심히 답을 아마 줌으로 질문하시는 선생님들 답글을 쓰고 계시는데 혹시 줌으로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 통합과학이나 아니면 저희 엘리트 선택 과목이 궁금하신 어머님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지금 선생님들이 댓글에 답글을 다 올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물리의 노현주 선생님, 박윤영 선생님, 이현주 선생님, 그리고 김도희 선생님, 그리고 서경희 선생님이 새로 이제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화학에 아까 좀 전에 저희 설명을 해주신 김영찬 선생님, 그 다음에 최주미 선생님, 권나연 선생님, 권유진 선생님, 그리고 이제 화학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생물의 하희성 선생님, 그리고 우리 임혁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저희 지구과학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지금 저쪽 뒤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들 저희 선생님들한테 전공 선생님들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하정영 선생님도 지금 통합과학 쪽을 담당을 하고 계시고 저나 여기에 올려지지 못한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뭐 김민정 선생님이나 뭐 그다음에 우성규 선생님이나 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분들 모두 세미나에 같이 참여하고 문제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가리키고 할 겁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희를 좀 믿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아이고, 여기가 좀 깨졌네요.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원장님께서 우리 좀 더 심플하게 로드맵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 학원의 모든 로드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통합과학과 엘리트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올림피아드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그 물리대회가 TPL로 바뀌었죠, 어머니. 그래서 그 물리인증제와 그 다음에 한국 중학생 물리대회가 합쳐진 TPL.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제 나눠져서 대회가 치러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학은 여전히 중학생 화학대회라는 명칭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한국생물올림피아드 역시도 그 이름을 가져가고 있고, 저희 학원의 대부분의 하이성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생물 올림피아드를 받았던 친구들은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이번에도 또 역시 문제를 맞추셨다고 합니다. 저희 하이성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림과학에서 영재고 캠프, 저희 영재고 캠프 대단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뭐 영재고 종합반뿐만이 아니라 영재고를 들어가기 위한 캠프까지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들으셨겠지만 CMS와 같이 조인을 해서 과학뿐만이 아니라 수학까지도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고반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CMS하고 같이 해서 9월 달에 과고반이 오픈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9월 이제 개강이기 때문에 8월에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영재고 설명회가 진행될 거고요. 자,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쪽을 강조하기보다는 저희는 지금 엘리트 라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엘리트 라인에서는 그러니까 의대나 자사고, 그다음에 일반고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반이다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하는데, 이거를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과학에서 실력이 너무 뛰어나, 시간도 좀 있어,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까? 올림과학 가시면 되고요. 우리 애는 내신을 최고로 잘 따야 돼, 의대도 가야 되고 자사고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통합과학에서 엘리트 라인으로 가시면 통합과학을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번 이상 저희가 굉장히 촘촘하게 로드맵을 짜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교재는 지금 현재는 아직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까 거기 가로치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어서 빨라야 한 겨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교재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님들 그럼 그때 해야지라고 하시면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 너무 길어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통합과학을 시키시는 게, 조금이라도 발빠르게 시키시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꼭 이거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이걸 해보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 어떤 거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통 보면 우리 애는 물리를 잘해요, 우리 아이는 화학을 잘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중등과학을 가지고는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중등과학에서 물리를 잘한다고 정말 물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깊이 있는 수업을 들어봐야 진짜 내가 물리를 잘하는구나, 화학을 잘하는구나, 아니면 생물을 잘하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시킴으로써 통합과학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 아이가 전공이 이쪽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과목들의 원과목을 좀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아이한테 실력을 훨씬 더 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뭐 올린 라인을 가게 되면 거기서는 깊이 있게 일반 물리, 일반 화학까지도 가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뭐 다 준비가 돼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 설명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잠깐 나오셔서 아니면 뒤에 계시니까 질문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여름방학 저희 정말 준비 많이 했고 열심히 할 거거든요, 어머니. 믿고 아이들 보내주시면 책임지고 열심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어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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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화학을 한다면 웬만한 물리하고 화학을 다 하기 때문에 부족한 과목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좀 나이가 좀 어리다,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길라잡이를 하고 올라온 친구들이, 2개를 다 하고 올라온 친구들이 훨씬 더 빨리 잘 알아듣더라라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내용이 좀 겹치기 때문에 저희 원장님께서는 셋 중에 아무거나 먼저 시작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중등 과학이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통과로 바로 들어가는 분인가요? 진로점이 안 하고.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중등과학을 네. 교라전지를 다 안 하고 분원만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은 통과가 어렵습니다. 분원만 한 친구들은 제국학이랑 생명을 따로 네,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논문을 듣고 집에서 뭘 듣고 집에 갔다 오는 친구들도 결국에는 생명을 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방학 때마다 지금 생물과 지구과학 특강이 열리고 있어요. 예, 중등 생물, 그다음에 중등 지구과학 특강이 방학 때만 있습니다. 언니, 방학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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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후과목에서,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중등을 듣고 나면 우연히 원인을 하고 원과정을 이제 들어도 상관없어요. 아, 그렇죠. 그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의 그거는 취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가 정말 잘 따라오는 아이다. 그러면 원을 듣다가 뭐 중3 때쯤 돼서 통합과학으로 갈아타도 괜찮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 또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시리우스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들은 원 과목을 먼저 하고 통합 과목을 하는 게 좀 더 아이들이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똘똘한 친구가 아니라면 깊이가 다르잖아요. 원 과목이. 그러니까 하다가 지친다라는 거죠.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통합과학을 하고 원 과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에 따라서 판단을 좀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통합과학 저희가 편집한다고 지금 그 교재를 만드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통합과학 그 엘리트 선생님들 모두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특히 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이 아니라 투 과목에 있는 내용이 통합과학에 들어있어서 교재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만들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쪽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중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사실 그 투 과목을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원장님이 좀 학년이 낮은 친구들이 쉽게 통합과학을 배울 수 있게 쉬운 교재를 만들자라고 하셔서 그렇게 단계가 조금 있는 거죠. 저희가.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어린 친구들이라는 건 몇 학년? 초등학생. 왜냐하면 저희 학원이 빠른 친구들이 초3 친구들이 지금 5학년 과정인 베타 과정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5, 6학년 이제 과정이 1년 정도 안에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중등 과정을 이제 1년짜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의 대부분은 이제 교육청 영재원이나 대학부설 영재원 커리를 좀 따라간다든가 아니면 그걸 안 하고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등과학이 끝나면 통합과학도 들을 수 있게 굳이 올림 쪽에 관심이 없는데 저희 학원에 무조건 그 커리를 따라가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면은 통합과학을 좀 더 빨리 배워서 쉽게 이해를 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학년 입문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념편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중1이요? 아, 지금 저희가 중2, 중3으로 거기다 써놓기는 했는데요, 어머니. 중1 들을 수 있습니다. 중2 반에 들어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이 굳이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니까. 네.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가 좀 빨라지고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아이들이 중등 과정을 끝냈는데 또 다른 걸 듣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수업을 어느 정도까지 일단 고등은 좀 수원까지는 다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통합과학도
아무래도 중등 과정은 끝냈고 수원까지는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없으시면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지금 네. 네. 아, 네,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검색을 시켜보고 알는데 해가지고 넘겼을 때 음식이 너무 특성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거 근데 사실 질문은 엄청 좋은데 그러시구나. 네. 통합과 질문을 저기 저희 김현 선생님도 하던